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과 노사 관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9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산업화로의 기틀을 닦았던 기술관료 김재관 박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을 만들고 수출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정주영, 정세영, 정몽구 회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업에 전력을 다했으나 실패한 기아자동차 김선홍 회장, 대우자동차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1970년부터 외국 모델 기반의 부품 국산화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탑다운 고유 모델 확보 및 수출 양산화 정책을 주창했습니다. 1970년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계획서와 1973년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을 통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973년 중공업 차관보에 임용된 김재관 박사는 현대자동차 정주영, 정세영 회장을 만나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개발을 권유합니다.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방침대로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개발을 추진했고 1980년 중화공업 투자조정 조치 때 발전 설비 대신 자동차 부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장의 정몽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1967년 현대자동차 사장에 취임하여 포니 개발과 양산 공장 설립,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포니 엑셀 개발, 기술 자립을 위한 공작기기부와 기술연구소 설립, 그리고 캐나다와 튀르키예, 인도 현지 공장을 세워 진출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도요타 자동차와 버금가는 차량 품질을 확보하고 세계화와 현지화에 박차를 가해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 생산 업체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아 자동차 김선홍 회장은 봉고 코치를 비롯하여 일본 마쓰다 자동차의 차종과 기술을 들여와 적자 상태의 기아 자동차를 흑자 경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단기 차입금을 반환하지 못해 끝내 부도 처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우자동차 김우중 회장은 GM과 결별하여 단기간에 3개의 고유 모델 생산 수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사업 확장과 단기 차입 경영은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에 매각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과 노사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공업 부문의 학교 교육은 식민지 시기부터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 교육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945년 공업계 고등학교는 4개 학교의 총 학생 수는 2,600명 수준이었으나 1953년 33개의 학교에 2만여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50년 2만 대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3년제 공업고등학교에서 17개 공업 관련 학과 중에 조선, 전기, 금속, 항공과 주축을 이루고 별도의 자동차과는 없었습니다. 1950년대 기계공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서울대 공대를 포함하여 전국에 5개교 정도였습니다. 1945년 이전에는 서울대 공대 1개교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공업교육 인프라 확충 방침에 의해 5개교로 늘어났습니다. 5개 대학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전문적인 공업계 교사 양성을 위해 1962년 서울대학교에 공업교육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했습니다. 공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기 실습을 통해 기능기술인을 양성하고 국가산업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업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시도벌 공업고등학교에 자동차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학과에서는 자동차 실습, 제도, 구조, 정비, 전기 과목을 필수로 하고 기계 공작, 금속 재료 등을 선택하여 배우도록 했습니다. 1967년 완성차 3사의 경쟁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동차과 학생은 3급 정비사, 중장비 면허증 취득과 내연기관에 대한 이해를 독려받았습니다. 1967년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학생 수는 1614명으로 전기과 9305명, 기계과 8644명, 공업화학과 3641명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 자동차 생산 대수가 상용차 포함 총 1800대 수준에서 1969년 3만 1000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정부는 공업기술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 전망을 위해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도입 촉진과 연구활동 강화,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기능인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연도별 인력수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7년 전국 68개 대학교에 13개 공대, 164개 공학계열 학과에서 2만 1,700명의 학생 정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계공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자동차 공학, 열기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등 자동차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포항제철액 착공과 함께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정책 전환이 모색될 때 정부는 공업화 인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실업교육진흥계획, 인력개발 촉진 실업교육진흥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수요 추정을 보면 1969년 과학기술자 2만 명, 현장 기술자 및 기능사 5만 명 포함 총 인력을 34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1971년 기능 인력은 약 5천 명 수준이었으므로 획기적 인력 양성 개혁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1975년 과학기술자 6만 명, 현장 기술자 및 기능사 8만 명, 포함 총 인원 98만 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981년 과학기술자 11만 명, 현장 기술자 및 기능사 15만 명 포함 총 인원 170만 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개혁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업체의 기부로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요건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학교, 지역, 전국 단위 기능경진대회를 통해 기능을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기능검정공단도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 1월 중화공업화 정책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상공부에서는 보고서 공업구조 개편론을 발표합니다. 범정부 부처로 만들어진 중화공업컨트롤타워 중화공업추진위원회는 공업구조 개편론을 활용하여 기술교육제도를 이행합니다.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기계공고를 우선순위로 하여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일반공고 순으로 분리하여 중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학의 길을 터놓기 위해
야간 전문 학교와 기능장 대학을 설치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중앙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했습니다. 기계공고는 전국 19개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기계공업 정밀화를 위한 정밀가공사를 양성했으며 중동, 해외 진출 등 열악한 처우를 겪을 수도 있는 기능사 양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11개 교육의 시범 공고가 육성되었습니다. 10개의 특성화 공고에서는 전자, 화공 등 특수산업 기능사를 양성했습니다. 전국 공고는 국공립 54개교 포함 466개교, 학생 정원은 8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기계공고 학생들에게는 50% 인원에게 학비 면제 혜택과 2급 정밀가공사 자격 취득 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했습니다. 1970년부터 1987년 기간 공고 졸업생은 7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공업구조 개편론의 기술교육 제도 개혁은 기술자 양성과 기능공 양성 부문으로 나뉘어 작성되었습니다.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대를 이론 중심의 일부 대학, 실습 중심의 2부 대학으로 구분했습니다. 특정 산업시설과 연관된 경북대 공대는 전자대학, 부산대 공대는 기계대학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했고 여천 석유화학 기지와 인접한 전남대 공대는 화공대학, 전국 중앙에 위치한 충남대 공대는 공업교사 양성대학으로 개편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학원 도시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포함하여 기계, 전자, 금속, 선박, 화공 등 전문 연구기관 16개소를 설립했습니다. 1980년대 중화공업 우선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업교육도 변환되었습니다. 1970년대 기계, 시범, 특성화, 일반 4개 공고 유형에서 특성화 일반 공고 2개 유형으로 개편됩니다. 특성화 공고 정책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지원 학생 수도 감소합니다. 1980년대 기계 및 자동차 부문 공업교육의 양질 수준은 1970년대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게 됩니다. 전 산업 취업 인력에서 제조업 비중이 1965년 9.4%에서 1989년 27.9%로 증가했음에도 공업교육 지원 학생 수 감소는 대학 지원 인력 편중으로 나타납니다. 1980년대는 공업교육을 통한 기능 인력 양성 대신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설립을 통해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을 통해 고급 인력 수요를 충당했습니다. 1990년대 공업교육은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고교 3년 중 마지막 1년은 산업체에서 현장 기능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급의 활성화로 인해 공업고등학교 교육에서 전자계산 일반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었습니다. 1991년 정부는 2000년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G7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협조로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과제를 총괄했습니다. 2000년대 공업교육은 직업교육의 중심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기능대학으로 이동하여 심화 기술 습득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비중이 1970년대 54%에서 1990년 34%, 2007년 32%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1년 환경부는 자동차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으로
에코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하여 대학, 산업체가 협력하는 산학연 연구과제로 천연가스 등의 청정연료 저공해 자동차 기술, 경유자동차 후처리 기술 등 12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04년 정부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누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술 혁신, 공주대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전북대 중심으로 자동차 설계 관련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전국 지방대학 대상 누리 사업이 2004년부터 5년간 총 비용 1조 4천억 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3천억 원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기업이 선호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공고 자동차과를 포함하여 전국 50개 교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전문대에도 3년 심화 과정에 자동차 연관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정부의 공업고등학교 교육과 공대,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한 인력 양성 사업과 기업 자체의 직업교육 훈련은 자동차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